2월 1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첫 FOMC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증시는 오르고 국채금리와 달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4분기 GDP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0.1% 오르며 역성장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고용비용지수가 전분기 대비 1% 상승하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미국의 11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풍력, 태양광 소비 비중이 20%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모면의 주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지난해 203조 원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수혜가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매출은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엑슨모빌이 지난해 557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어느새 미국 증시가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보니 안개가 정말 짙게 꼈던데 빙판길까지 얼고 있다고 하니 모두 출근길에 교통안전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마감까지 약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5%, 나스닥 지수는 1.14%, 또 S&P 500 지수는 0.87% 올라주고 있습니다. 올해 첫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미국 증시, 오늘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수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우지수 오늘은 2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34,000선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구성 종목 가운데서는 홈디포와 유나이티드 헬스가 2% 이상 오르고 있고 반면 캐터필러는 어닝 쇼크 여파에 4%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주요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양호한데요. 특히 테슬라가 4% 가까이 뛰어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AMD가 4%대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 오늘은 100포인트 오르면서 11,5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국채금리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3.55%에서 마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소폭 흘러내리면서 현재는 3.52%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21%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의 이 섹터별 흐름과 지수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7로 집계돼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고 연준이 주시하는 고용비용 지수도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P 500 지수 현재는 0.89%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S&P 500 내 섹터도 대부분 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 소비재와 자재가 가장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부동산과 산업 섹터도 1%대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요 지수의 마감 현황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월 31일 마감까지 저희는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FOMC 회의 첫날이 시작이 됐고요. 미증시 3대 지수는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중에서도 이번 주는 가장 바쁜 한 주인데요. 지금까지 40% 정도의 S&P 500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그중 63%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너럴모터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쉽게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오늘장 주가가 무려 7%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가이던스도 월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미국 내수가 탄력적이었고 또 기록적으로 낮은 재고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정상화한 데 따른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너럴모터스 소식은 잠시 뒤 이슈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화이자의 지난해 매출이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 코로나 백신이 378억 달러 정도를 차지했고요. 2021년과 비교를 하면 3% 정도로 소폭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처음 팔리기 시작했던 팍스로비드의 작년 매출이 또 놀라웠는데요. 18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올해 매출은 33%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특히 낙폭을 보였고요. 강보합과 약보합권을 오가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모습이고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엑스모빌은 지난해 연간 수익 5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창사 이후는 물론이고 미국 석유 산업 역사상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대비 무려 157%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EPS가 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한편 엑스모빌은 유럽연합의 초과 이윤세로 인해서 13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유럽연합을 고소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주가가 떨어졌다가 상승 전환했고요. 현재는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라톤 페트롤리엄의 경우는 4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장 초반에만 주가가 오르더니 결국은 우하향 곡선을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1.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4분기 EPS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강력한 이용자 수 성장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현재 무려 12%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20%, 또 유료 구독자 수도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의 4분기 EPS와 매출이 또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이 실적 자체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기적인 인플레로 인해서 비용 상승 압박이 이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현재 1.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캐터필러도 4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순이익이 29% 정도 감소를 하면서 오늘장 주가도 4% 가까이 하락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측은 높아진 제조 비용과 환율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UPS의 경우 국제 부분과 공급망 체인 부분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요.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을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주가의 경우는 4.6% 오히려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PS가 예상을 상회했고 또 배당금도 인상을 했고요.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테슬라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문서를 요청받았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 현재 오르고 있고요. 172.7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겨울 날씨가 항공주들에게는 좀 참 피곤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폭설로 인해서 1,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오늘 항공주들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도 0.6%, 델타 항공도 0.5%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페이팔은 직원의 7%인 2,000명 정도를 감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장에선 주가가 크게 빠진 반면에 오늘장에서는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나이키는 룰루레몬이 자사의 운동화 모델 4개 이상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 제기 중인데요. 나이키는 작년에도 룰루레몬의 디지털 홈 피트니스 플랫폼인 미러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 나이키는 0.7%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드시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ETF 시장 상황 정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ETF 상황 보겠습니다. 이날은 화면이 모두 붉게 문드였는데요. 3대 지수 관련된 ETF도 QQQ 나스닥 ETF를 중심으로 상승이 큽니다. QQQ ETF 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ETF가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시황에서도 화이자, 제너럴모터스, 캐터필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 굵직한 소식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XLY 이미소비재 부문, XLI 산업재 부문, 그리고 XLV 헬스케어 부문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하락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우선 암호화폐 관련 ETF들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섹터 중에서는 주택 건설과 배당 운송, 트랜스포테이션 관련한 부분이 주목을 받았고요. 하락에서는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 펀드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펀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풀티그룹은 미국의 대형 부동산 회사입니다. 미국 내 주거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주택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센텍스나 풀티홈스 그리고 델웹 등의 이 브랜드들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콘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장 전에 풀티그룹이 발표한 실적이 예상에 상회하면서 이날장에서 주가가 10% 가까이 뛰었는데요. 금리 부담의 취소율은 높았지만 평균 판매가나 주택 판매가 늘었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XHB ETF도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편인 ITB ETF도 함께 올랐는데요. 둘 모두 주택 건설 관련 ETF입니다. 그중에서 XHB ETF는 S&P 주택 건설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의 상품이고요. 수수료는 0.35%입니다. 이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ITB가 주택 건설 섹터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서 XHB의 펀드는 섹터 간의 분산도가 높은 펀드입니다. 건설 자재나 주택 개조용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부문들의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S&P 섹터 중에서 배달 운송업과 관련한 부문에 투자하는 ETF들도 이날 상승했습니다. 앞서 보신 주택 건설 ETF처럼 배달 운송 부문에도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펀드와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두 가지가 유명한 편인데요. 자산 규모의 거래량은 IVT ETF가 높으나 XTN ETF가 운용 수수료가 더 낮고 분기별로 배당률이 더 높아서 그런 면에는 앞서 있습니다. 또한 IYT는 이 페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XTN은 동일 비중으로 기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등락폭에 따라서 비중 순위가 달라집니다. 해당 산업의 전반에 골고루 투자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 펀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말 이집트가 국제기금 IMF에서 대출을 허용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이집트 증시는 꽤 올라서 2023년 시장 역시 지역별 주식시장 중에서 흐름이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이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와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 등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이집트 관련 ETF들 바네크의 EGPT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7%가량 떨어졌는데 엠비스 이집트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수는 1% 정도이며 이집트 쿠웨이트 홀딩이나 이스턴 컴퍼니 그리고 텔레콤 이집트 등 다양한 기업들이 고루 보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중국 헬스케어 ETF인 QR을 포함해서 중국 관련 펀드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KURE, QR 펀드는 크레인시엇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보수는 0.65%이고요. 대형주 중에서 중국 헬스케어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베이진 그리고 매서 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ETF 시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을 움직였던 소식들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4분기 고용비용 지수가 전분기 대비 1% 오르는 데 그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미국의 11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하락했고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7.1로 집계되면서 이 역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오늘 밤사이 경제 지표들이 다수 발표됐습니다. 대체로 좀 부진하게 발표된 것 같은데 이 고용 비용 지수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수치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각 31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분기 고용비용 지수는 전분기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1% 증가였고요. 앞서 3분기에는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시장 예상치 그리고 전분기 수치 역시 모두 밑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지표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더 낮춰지는 건 아닌지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 고용비용 지수는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고용지수 상승세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건 작년 4분기에 미국의 임금 상승세가 3분기보다 둔화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며 추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임금 상승 둔화는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와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블룸버그는 연준이 위안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봤을 때 4분기 고용비용 지수는 5.1% 상승하며 전분기에 5%를 웃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연준이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확실한 신호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시장 냉각 지표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앤드류 헌터 수석 경제학자는 임금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3월 FOMC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 일시 중단에 나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다음은 유럽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로존의 4분기 GDP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0.1% 오른 가운데 올해 전망은 암울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감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유럽연합의 풍력과 태양광 소비 비중이 20%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모면의 주역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로존의 4분기 GDP 예비치가 0.1% 오르면서 역성장은 다행히 모면했습니다. 다만 올해 전망은 좀 암울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어제는 독일의 4분기 GDP가 발표됐는데요. 간밤 유로존 GDP가 공개되며 유럽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4분기 GDP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인 마이너스 0.1%를 웃돈 모습이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GDP는 회원국별로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유로존 국가 중 독일과 이탈리아가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성장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GDP 성장세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유럽이 예상외로 선전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금리 상승이 유럽 경제에 타격을 줬음에도 유럽은 가까스로 불황을 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날씨가 예상보다 따뜻하며 에너지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건데요. 한편 이번 수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일랜드가 없었다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0%였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아일랜드 이번 4분기에 3.5% 성장했습니다. 다른 회원국과 큰 차이를 보인 만큼 아일랜드가 전체적인 수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번 지표로 유럽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강하게 유지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로이터는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감안하면 올해 성장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봤습니다. 네, 유럽 쪽의 경제 상황이 올해는 좀 불투명할 것이다. 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은 베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GM이 리튬 확보를 위해 리튬 아메리카스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엑슨모빌이 지난해 557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하며 창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캐시우드의 ARKK ETF가 전월 대비 27% 오르며 월간 최고 수익률에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캐시우도 오랜만에 좀 기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엔 GM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튬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확보를 위해서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개장 전 제너럴모터스는 월가 예상으로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이와 함께 리튬 회사 투자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현재 시각 31일 제너럴모터스는 리튬 아메리카스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네베다주 홈폴드 카운티에 위치한 북미 최대 리튬 채굴 프로젝트인 테커패스를 진행 중인데요. 제너럴모터스는 테커패스 프로젝트를 통해 채굴된 리튬을 전부 매입하고 이를 통해 연간 10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에 따라 제너럴모터스는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리튬 아메리카의 주식을 2번에 걸쳐 사들일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제너럴모터스는 중국의 감펑 리튬을 누르고 리튬 아메리카스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메리바라 제너럴모터스 회장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북미 및 FTA 체결 국가의 공급업체로부터 전기차 부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은 공급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베런스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함께 원자재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CNBC의 특집 기사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수혜주 탑5,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올해 최선호주 탑5, 끝으로 번스타인이 선정한 상승 랠리 가능성이 높은 중국 관련주, 이렇게 3개의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엔 캐스터가 어떤 기사를 골랐을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금 좀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올해 첫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시장은 아마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시장의 기대처럼 움직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하지만 CNBC는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하면 금리 인상 결정 이후 급락했던 주식들이 반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금리 인상 발표 이후 각각 5거래일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종목들을 선정했는데요. 리스트에는 워너브로더스와 디즈니 등 미디어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워너브로스의 경우 금리 인상 발표 이후 5거래일간 평균적으로 10.7% 하락했으며 디즈니는 7% 하락했습니다. CNBC는 이외에도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에 주목했는데요.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 발표 이후 7% 하락했으며 CNBC는 마카오와 중국의 리오프닝 역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치폴레 역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CNBC는 테슬라를 언급했습니다. FOMC 후 테슬라는 5거래일간 6.8% 내렸다고 했는데요. CNBC는 실적 등을 바탕으로 올해 들어 반등 모멘텀이 컸다고 강조하면서도 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장은 현재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실 시장은 지금 FOMC 회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 정가와 또 월가에서는 다른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한상춘의 지금 세계에서는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방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1%, S&P 500 지수는 1.4%,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의 보다 자세한 상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올라와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고용 비용 지수가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GM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자 자동차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리튬 채굴 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와 G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하자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종의 강세도 뚜렷했고요. 더불어서 소비자 신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되며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강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다우지수가 1.1%, S&P 500이 1.47%, 나스닥이 1.67% 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2.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IMF가 전일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재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이 점도 같이 분석해 주시죠. 일단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9.0에서 107.1로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 지수는 147.4에서 150.9로 상향된 반면에 기대 지수가 83.4에서 77.8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 지수가 80 미만일 경우에는 종종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왔던 점을 감안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 계획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풍부한 일자리와 구직의 어려움의 차이인 일자리 여건이 36.9%에서 34.5%로 상승을 하면서 고용의 견고함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련 지표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또는 경기 둔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미증시는 상승 이유가 있어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랠리하고 있고 그 뒤에 근거를 찾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로건 근거를 찾아내면서 랠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낙관적인 수준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악재는 과거의 일이고 주식시장이 이를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는 호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 경기는 위축되겠지만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추세는 FOMC와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이후에 변화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 호재를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 인상적인 대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용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